기회균형 전형, 자격만 되면 무조건 유리한 거 아니냐고요? 에이,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절대 아닙니다. 2027학년도 기회균형 전형은 대학마다 부르는 이름도 다르고 선발하는 방식도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어떤 대학은 서류 100%로 끝내고 어떤 대학은 깐깐한 면접을 보고 또 아예 정시에서 수능 100%로 선발하는 곳도 있죠. 오늘 이 해설에서는 현 고3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2027 입시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될 기회균형 전형의 핵심 전략을 아주 속 시원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을 가지고 계신 가장 흔하고 위험한 착각부터 확실하게 깨고 시작하겠습니다. 기회균형 전형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 학생, 그리고 특성화고 관련 자격을 가진 분들을 위한 전형인 건 맞아요. 하지만 단순히 이 지원 자격증 하나 손에 쥐었다고 해서 대학 문이 프리패스로 열리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핵심은 내가 자격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바로 전형 방법입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뼈대예요. 진짜 싸움은 여러분이 어떤 평가 방식을 선택하느냐, 바로 그 진짜 전쟁터에서 벌어지거든요. 이 복잡한 입시의 미로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헤쳐나갈 로드맵입니다. 자격보다 전형 방법을 우선해야 하는 이유부터 시작해서 서울권 주요 대학들의 학종 중심 평가, 틈새를 노리는 정시 전형, 아차 하면 빠지기 쉬운 수능 최저와 특성화고의 함정, 과학기술원만의 특별한 공략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격을 굳히는 6단계 체크리스트까지 쫙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핵심 포인트로 들어가 보죠. 무조건 자격 기준보다 전형 방법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이게 참 헷갈리는 게 대학마다 이 전형을 부르는 이름이 다 제각각이에요. 어떤 곳은 기회균형, 어떤 곳은 고른기회라고 하고요. 심지어 이웃사랑이나 연세한마음처럼 자기들만의 특별한 타이틀을 쓰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화려한 이름표 뒤에 숨겨진 실제 평가 방식을 꿰뚫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건국대나 경희대 기회균형은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으로 운영되고요. 고려대 고른기회는 1단계 서류 평가 후에 2단계에서 면접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나 자격되네?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되고요. 내 생기부가 경쟁력이 있나? 내신이 강한가? 면접이나 수능 최저는 감당할 수 있나? 이걸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제 가장 치열한 격전지죠. 서울 주요 상위권 대학들로 시선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상위권 대학일수록 기회균형 전형이 학생부 종합 중심으로 굴러간다는 아주 뚜렷한 패턴이 있습니다. 서울대 사회통합, 연세대 기회균형, 고려대 고른기회를 비롯해서 경희대, 동국대, 숭실대까지 전부 서류평가 100%이거나 서류평가 후에 면접을 보는 구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단순하게 내신 등급 숫자만 높다고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학생부 안에 전공에 대한 뚜렷한 관심, 교과목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탐구 활동들이 얼마나 쫀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합격을 결정짓는 진짜 마스터키가 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포인트, 정시 기회 균형의 틈새를 절대 놓치지 마라. 생기부 챙기느라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꽤 많으시죠? 다행인 건 기회균형이 수시에만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정시에서도 따로 선발하는 대학들이 정말 많아요. 건국대는 아예 정시 기초생활 전형을 수능 100%로 쿨하게 운영하고요. 경희대도 수급자나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을 정시에서 뽑습니다. 심지어 스카이라고 부르는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같은 최상위권 대학들도 정시에서 이 관련 선발을 꽤 큰 규모로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시 하나만 바라보면서 너무 압박감 느끼지 마시고요. 학종이 좀 부담스럽다면 정시 기회균형 티켓도 반드시 여러분의 입시 전략 포트폴리오에 넣어두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원서 넣기 전에 무조건 확인해야 하는 아주 치명적인 함정 두 가지, 수능 최저와 특성화고 전형 이야기입니다. 혹시 기회균형인데 설마 수능 최저가 있겠어? 라고 방심하셨나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의예과, 약학과, 치의예과, 간호학과 같은 이른바 메리컬 좋고 경쟁학과들은 정말 얄짤없이 수능 최저를 요구합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가천대 의예는 3개 영역 합4, 36대 약학은 합 5를 맞춰야 하고요. 을지대나 연세대 미래캠퍼스 의예 관련 전형들도 얄짤없이 최저 기준을 들이밉니다. 본인이 목표로 하는 대학이랑 학과의 기준 진짜 2번, 3번 확인하셔야 피를 안 봅니다. 그리고 입시 치르면서 정말 많이들 빠지시는 또 하나의 함정? 바로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과 특성화고 재직자 전형을 헷갈리는 겁니다. 이름만 비슷하지 완전 딴판이거든요. 특성화고 졸업자는 내가 나온 고등학교 유형이랑 지원하려는 학과 계열이 일치하는지가 생명이에요. 반면에 재직자 전형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한 그 재직 경력을 바탕으로 서류랑 면접을 보는 게 핵심입니다. 이거 2개 헷갈리시면 시작부터 엉뚱한 길로 가는 거니까 확실하게 선을 그어두셔야 합니다. 특히 재직자 전형은 규모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해서 놀라실 수도 있어요. 경희대, 건국대는 물론이고 국민대, 중앙대, 성균관대, 한영대, 홍익대 같은 주요 대학들이 이 전형으로 엄청나게 뽑습니다. 어떤 대학은 이 전형 하나로면 200명 안팎을 뽑을 정도니까요.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일반 학생들하고는 완전히 차별화된 맞춤형 전략을 세우시는 게 이 넓은 문을 통과하는 지름길입니다. 5번째 포인트. 여기는 아예 게임의 룰 자체가 다릅니다. 바로 특수 목적 대학인 과학기술원, 이른바 IST 공략법입니다. 포스텍, 카이스트, 켄텍, 유니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이름만 들어도 쟁쟁하죠. 이 대학들은 일반 대학이랑은 전형 구도부터가 결이 다릅니다. 일단 수시 6회 지원 제한에 안 걸린다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죠. 하지만 그만큼 서류 평가랑 면접이 장난이 아닙니다. 포스텍은 지원자의 학업 능력과 잠재력을 영혼까지 끌어내서 평가하고요. 카이스트는 성적뿐만 아니라 인성, 도전 정신, 창의력까지 정말 입체적으로 봅니다. 특히 카이스트 면접은 수학, 과학, 영어, 구술 면접에 압박 질문까지 들어오니까 지원자의 미천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죠. 수시 모집 요강 나오면 이 구체적인 면접 방식부터 1순위로 챙기셔야 합니다. 어느덧 마지막 6번째네요. 지금까지 들으신 이 방대한 정보들을 여러분만의 강력한 무기로 세팅해줄 6단계 최종 점검 체크리스트입니다. 갈팡질팡하는 지원자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전략가로 변신하는 마법의 6단계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내 자격이 정확히 들어맞는지 팩트체크. 둘째, 기회균형이라는 단어 말고도 다른 전용명들 폭넓게 스캔하기. 셋째, 나한테 학종이 유리한가 교과가 유리한가 냉정하게 까져보기. 넷째, 면접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기. 다섯째, 수능 최저 컷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기.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가서 최종 모집 요강을 2번, 3번 확인하기. 이겁니다. 오늘 이 해설을 보시고 짝 하나만 기억하셔야 한다면 바로 이 문장을 마음에 새겨주세요. 기회균형 전형은 그냥 자격증 하나 달랑 들고 무턱대고 들이미는 전형이 아닙니다. 나만의 필살기가 뭔지 정확히 알고 그 필살기가 가장 잘 먹히는 대학을 골라 저격하는 진짜 고도의 전략 전형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뛸 자격은 충분히 갖추셨잖아요. 남은 건 어느 코스로 달려야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합격이라는 결승선에 닿을지 선택하는 일뿐입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당장 내일부터 내 강점을 가장 잘 살려줄 대학의 모집 요강을 한번 쭉 훑어보세요. 치밀하게 고민하고 전략을 세우신다면 2027학년도 입시 분명히 웃으면서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